요즘 정말 네. 이 방송가는 트로트 열풍입니다. 그쵸. 저도 또 내게온 트롯이라는 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좀 트로트와 친해지고 있는데요. 오. 손대면 척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때. 사실 이 붐이 시작된 게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그렇죠. TV조선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방송에서 섭외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다. 네. 방송으로 계속 맞아요. 돌면서 더 인기몰이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럽겠다. 부럽죠. 자, 아무튼 특히 이제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SBS 스타킹에 출연했었더라고요. 그렇죠. 고딩 파바로티로 그렇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11년 만에 트로트 가수로 다시 TV에 출연해서 미스터 트롯에서 최종 4위에 올랐고요. 트바로티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제 물 들어올 때 방송도 열심히 하고 노래도 열심히 부르는데 그 와중에 기부 활동까지 하면서 네, 선악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김호중 씨인데요. 원래 그렇잖아요. 좀 인기가 올라갈 때는 사실 좀 잡음도 함께 네.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주변을 이렇게 감싸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김호중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전 매니저 논란 한번 짚어볼까 해요. 네, 아무튼 지금 저희 이 콘텐츠를 클릭을 할 때부터 네. 강경현 저 기자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티스트의 팬분들이 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해드리자면 여러 가지 기사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들이 지금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데 강경현 기자만큼 이슈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한 분이 없고요. 저희는 이 콘텐츠 하나로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팬분들은 이걸 끝으로 더 이상 다른 기사들이 양산되지 않을 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 콘텐츠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약속하실 수 있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호중 씨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실 제가 이거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고 제가 이 메일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호중 씨의 팬입니다. 뭐 진실을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보태거나 더함 없이 누군가의 편을 들거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예 기자를 편하게 하려면 사실 연예인의 좋은 점만 써주는 게 저한테도 더 편한데 또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아니 싶고 이거 지금 뭐 예를 들어 가만히 있어봐. 근데 우리 정식 씨는 사실 미스터 트로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취재한 거고 나 알아, 나 애청자야. 왜 혼자 짐을 다 짊어지려고? 아니야. 좀 먹자고요. 여러분. 먹을 거만. 또 먹을 기회가 있겠지. 아무튼가 김호중 씨 소속사가 뭐 YSK 미디어, 팝콘엔터, 가온 이렇게 좀 몸을 담고 있었던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미스터 트로트가 1월부터 이제 방송을 해가지고 이제 3월에 이제 끝이 났어요. 인기 프로그램으로서 뭐 스타의 탄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김호중 씨는 작년에 그 미스터 트롯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미스터 트로트가 거의 이제 끝나갈 후반부까지도 가온 기획이라는 곳에 한 매니저에게 계속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갖고 있는 상황에 미스터 트롯에 네. 출연을 한 거죠. 탑 7까지 오른 사람들은 뉴에라는 곳이랑 같이 1년 6개월 동안 전속 계약을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김호중 씨만 따로 나와서 생각 엔터테인먼트라는 곳과 전속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이 가온기획의 이 전 매니저와 김호중 씨가 만난 것은 전 15년도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정말 일을 해보자라고 한 것은 2016년부터 두 사람이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우린 계약서도 쓸 필요가 없는 친동생, 친형과도 같은 사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끈끈하게 했고 미스터 트로트에 나가기 전에는 같이 한 집에 살면서 아이고. 동거동락 같이 했고 2017년도에 김호중 씨가 KBS 아침마당에 출연을 해서 가온기획의 전 매니저에게 우리 소속사 사장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방송분도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친구분이세요? 아닙니다. 저희 소속사 사장님이십니다. 혼인 서약, 혼인 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 아 그렇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가온기획의 전 매니저가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미스터 트로트에 출전한 김호중 씨를 위해서 어려운 사정에서 계속 돈을 보내주고 김호중 씨에게 심지어는 12월 20일 카톡에서는 호중아 장비를 팔았다.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 이렇게 할 정도로 돈을 마련해주는 모습도 보였고 또 3월 9일에도 호중아 돈 보냈다라고 하면서 50만 원 입금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3월 16일에 김호중 씨가 생각 엔터테인먼트라는 곳과 전속 계약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그 가온기획 매니저에게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만나기로 한 20분 전에 그 기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매니저 입장에서는 만나기 20분 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으니 오해가 이제 좀 생기기 시작. 그렇죠.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섭섭한 거는 내가 네 일 봐준 지 5년 됐잖아. 계약서만 없다 뿌이지 실질적인 내하고 갑의 관계가 아이가. 왜 말 한마디 없이 그래도 어찌 보면 사실은 관계인데 말이라도 그 전에 좀 상의를 해줬더라면 이렇게까지 섭섭하지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소속사가 있잖아요. 네.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예, 하루 말씀하세요. 전에는 얘기해야 되지 않나 먼저 어디를 계약하게 됐다 이런 거. 호중이가 저한테 와서 한 말이 그거예요. 왜 형 내가 저기다 말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행사 가기도 싫은 걸 보내고 자기네들 돈 벌라고 나 다 이용해 먹고. 김호중 씨에게 가온기획에서 군대 가기 전까지 수익의 30%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왔다. 왜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살게 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난 같이 갈 방법을 내가 찾는다니까. 내가 돈을 벌잖아요. 평가한다 힘한테 그냥 100만 원 줄 거다. 그럼 네가 서류상으로 그걸 적어줄 수 있나? 형님은 그만큼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군대 간 날 빼고 1년 6개월 해갖고 수익금에 30%만 줘라. 네가 그럼 한 달에 받는 것에서 30%만 줘라. 30%? 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호중 씨가 빌린 돈은 이제 갚으면 되는 것인데 협박을 해왔다는 것은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가온기획에서는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해서 김호중 씨를 상대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같은 그런 소송이 아니라 약정금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한 상태이고요. 이제 아직 기사화되진 않았지만 김호중 씨에게 30%의 수익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형사 고소도 들어갈 예정이고, 김호중 씨가 그 가온기획과 함께 일을 하는 동안에 행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100만 원을 벌면 20-3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하게 됐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화로 풀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로 조금만 이제 기다려달라, 뭐 살면서 갚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입장 차이가 이제 분명하게 되면서 이제 법적으로 치닫게 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네. 궁금해하는 게 김호중 씨가 이제 갑자기 엄청나게 또 인기를 많이 그렇죠. 얻게 되면서 네. 가온에서 흠집내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그 수익을 탐내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취재를 해보시니까 어때요? 보니까 프레임이 가수와 이제 매니저, 갑과 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 많은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제가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김호중 씨의 전속계약 분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첫 번째 소속사로 들어간 것이 YSK 미디어라는 곳이었어요. 정식으로 계약서를 썼고 김호중 씨가 먼저 찾았고 먼저 자신이 작성해온 계약서를 주면서 계약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 조항 자체도 김호중 썼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에 자동으로 5년이 갱신될 수가 있다는 조항이 있었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YSK 미디어에서는 5년 그리고 5년 해서 아직까지도 김호중 씨의 전속 계약이 남아 있다, 효력이 남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김호중 씨가 팝콘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랑 갔어요. 거기서도 김호중 씨가 이제 나가는 과정에서는 좀 계약 기간을 완전하게 채우지 채우거나 아름답게 이별을 하거나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좀 갑작스럽게 연락처를 바꾸는 식으로 했다고 해요. 근데 계약서가 있다 없다 논란이 많았는데 계약서가 있고 그 계약서를 제3자가 봤다는 사람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김호중 씨가 이제 가족 밴드 블루 오션이라는 곳과 함께 이제 공연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2016년에 가온 기획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사실 뭐 가수가 뜨기 전에 뭐 여러 회사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 가수 같은 경우는 뭐 30개 회사를 옮겼다. 일이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제 갑자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어떻게 이거를 봐야 하냐, 이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말 흠집내기면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김호중 씨 측에서는 가온 기획의 전 매니저가 본인의 뭐 초상권이라든지 뭐 이미지를 이용해서 뭐 굿즈를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보려고 여러 명과 연락을 좀 취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가 김호중 씨 얼굴이 들어간 컵 굿즈죠. 그것을 이제 공동 구매하려고 했던 적은 한 번 있었대요. 근데 네. 당시에도 생각 엔터테인먼트에 얘기를 했고, 생각 엔터테인먼트에서 김호중 씨에 들어갈 이미지 파일도 전해줘서 사실 순조롭게 일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후에 굿즈 팔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본인들은 전량 회수를 하고 환불도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돈 욕심이 나서 혹은 본인들이 횡령을 한 것을 덮으려고 흠집을 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가온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온과는 계약서 작성을 안 했는데 네. 분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전속 계약과 관련해서는 없죠. 또 김호준 씨가 제가 카카오톡을 다 봤거든요. 네. 보니까 워낙 돈을 많이 빌렸어요. 김호중 씨가. 네. 생활비, 뭐 보험료 납입, 휴대폰비 납입, 심지어는 게임 아이템 구입비까지도 이제 빌려갔기 때문에 액수가 커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아마 서로 좀 더 깔끔하게 그러게요. 헤어진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봤을 때 두 분이서 음. 오랜 관계고 또 의리의 관계니까 네. 일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김호중 씨는 네. 지금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 본인이 직접 이 논란에서 밝힌 적은 없지만 본인의 소속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제가 생각해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제 지내왔던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그럴 때도 좀 용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네. 지금 이제 이걸 혹시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모두에게 포함됩니다. 계약서는 진짜 잘 읽어보고 잘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논란도 그동안 보여준 모습답게 그렇죠. 용기 있게 그렇게 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생생한 연예계 소식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연애 쉿.